한때 3일 안에 도축육 배송으로 주목받으며 정육계의 유니콘이라 불리던 스타트업 정육가. 정육계의 쿠팡이라는 별명까지 얻으며 빠르게 성장하던 이 회사는 하루아침에 대규모 구조조정과 함께 회생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400억 원대 매출의 정육각은 대상그룹의 자회사였던 유기농 친환경 식품 유통업체 초록마을을 900억 원에 무리하게 인수했지만 수익성 악화와 자금난으로 결국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팀원 사태처럼 직원들의 집단 정리해고까지 이어졌고 회생법원 문을 두드리게 된 이 스타트업의 몰락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정육각은 2016년에 설립된 국내 신선식품 이커머스 스타트업입니다. 주력 사업은 산지 직거래 돼지고기 배송으로 시작했고 이후 축산물, 신선 육가공품, 가정간 편식 HMR 등으로 상품군을 확대했습니다. 온라인 주문, 산지 직배송 시스템을 통해 신선도와 투명한 이력 관리, 저렴한 유통비용 등을 강점으로 내세웠습니다. 최근에는 오프라인 유통사 초록마을을 인수하며 온 오프라인 유통 통합을 시도했으나 경영 부담 및 자금난 심화로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초록마을은 1999년에 설립된 국내 대표 유기농 친환경 식품 유통업체입니다. 전국 289개 오프라인 매장 직영 및 가맹을 운영하며 친환경 농산물 가공품, 건강식품, 생활잡화 등 다양한 친환경 상품을 판매합니다. 오프라인 매장을 기반으로 확실한 소비자 신뢰와 충성도를 확보했던 브랜드이며 2009년에 대상그룹 대상홀딩스에 인수되어 약 13년간 그룹 계열사로 운영되었습니다. 2022년 3월 정육각은 대상그룹 대상홀딩스 및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초록마을 지분 약 99.57%를 900억 원에 인수하기로 주식매매계약 SPA를 체결했고 인수 거래는 같은 해 4월 마무리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정육각은 온라인과 앱 등 IT 기반의 신선식품 직거래 플랫폼이고 초록마을은 전국 오프라인 매장에 기반을 둔 친환경 유기농 식품 유통업체입니다. 정육각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여 비용 절감과 신속한 배송을 추구하지만 저마진 구조와 높은 물류비로 수익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면 초록마을은 오프라인 매장 체험과 브랜드 신뢰도를 강점으로 삼지만 고정비 부담과 상대적으로 느린 온라인 전환 등이 한계로 지적됩니다. 정육각이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협력 업체들도 상당한 금액을 받지 못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여러 언론에 따르면 정육각 및 초록마을 협력업체 중 일부 중소기업들은 이미 수개월째 납품대금, 용역비 등 채권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회생 신청 직후 현금 흐름이 동결되면서 피해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5년 7월 기준 미지급된 상거래 대금 피해액만 최소 150억 원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채권 단일자 최고액은 수억 원대, 소형 납품사들의 경우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 범위의 미수금이 발생한 사례도 보도되었습니다. 법원도 회생 절차 개시 결정문에서 협력업체와 소비자, 가맹점주 등의 권익보호를 짚으며 상거래 대금 미지급이 영업중단 위험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회생 개시 이후에는 법원의 관리 하에 일부 거래대금 지급이 가능해졌지만 회생 절차 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납품대금 등은 모두 채권 동결 상태로 협력업체들은 현금 흐름 타격을 입은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기죠. 정육각은 왜 연간 70억 원대 적자를 기록하던 초록마을을 인수했을까요? 정육각은 온라인 신선식품 특히 돼지고기 유통에 강점을 지닌 반면 초록마을은 전국 289개 오프라인 매장 및 브랜드 인지도를 갖춘 유통 강자로 두 회사의 온 오프라인 유통망 통합을 통한 시너지, 고객 확장, 브랜드력 상승, 물류 공급망 통합 등을 기대했습니다. 마켓컬리, 이마트, CJ 등 대형 유통사들과 경쟁해서 점유율 확보 및 유통 주도권 강화를 위해 물리적 채널 확대, 제품군 다각화, 신규 소비자 유치 측면에서 빠른 성장을 노린 선택이었습니다. 초록마을이 만성 적자에도 불구하고 매출 2천억 원대, 전국 유통 인프라, 단골 고객층 등 잠재 자산 가치가 인수 주요 요인이 됐습니다. 적자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비상장 식품유통기업의 흔한 매출 기반 저평가 PSR 0.45배 수준 상태였고 구조조정 매장 폐쇄, 인력 감축, 비용 절감 시 흑자 전환 가능성 또한 일부 기대했습니다. 정육각은 초록마을의 온라인 채널과 시스템 도입을 통해 비용 개선, 신사업 진출 등 기존 오프라인 위주 구조를 전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략들은 통합 비용 과다, 예상보다 깊은 구조적 문제, 투자 유치 실패 등으로 인해 실현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초록마을 인수 가격은 적절했을까? 당시 초록마을의 예상 거래가는 업계에서 약 1,000억 원 수준으로 평가됐습니다. 실제로 이마트, 컬리, 바로고 등 대형 유통사들도 인수전에 뛰어들며 관심을 보였는데요. 정육각은 900억 원의 인수를 성사시켰고 이는 매출액 2천억 원 기준으로 PSR 주가 매출 비율 약 0.45배에 해당합니다. 업계에서는 이 가격이 패닉세일 수준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저렴하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대상그룹은 애초에 약 2천억 원 수준의 희망가를 기대했지만 실질 거래가는 절반도 안 되는 선에서 결정됐습니다. 단순히 매출 2천억 원 기업을 900억 원에 샀다고 해서 싸게 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초록마을은 수년간 적자를 이어왔고 전체 매출 중 온라인 비중은 8%에 불과해 오프라인 중심 구조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컬리 등 경쟁사들도 인수에 소극적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생각해보면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정육이라는 한정된 내수 시장 안에서 단기적인 마케팅 효과에만 의존해 한탕을 노리는 스타트업을 창업자의 학력이나 배경만 보고 무분별하게 대출이 이루어져 결국 채권자들이 떠안게 된 몫이 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정육각은 3년 누적 영업 손실이 약 800억 원에 이르렀고 2023년 말 보유 현금이 6천만 원대로 급감하여 완전 자본 잠식에 처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22년 이후 IT 유통 스타트업 투자가 급감했고 경기 침체로 신선식품 유통 전체 실적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렇게 초록마을 매출은 2021년 2천억 원에서 2024년 1630억 원으로 감소하며 운영 지속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7월 4일 정육각의 회생 절차 개시를 즉시 결정했습니다. 결정이 지연될 경우 협력업체와 소비자의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사유로 빠른 결정을 내렸고 영업 계속을 위한 포괄허가도 동시에 내렸습니다. 법원은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현 대표이사 및 임원진이 관리인 역할을 겸임하며 회생 절차와 기업 경영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정육각이 부채 상환, 사업 구조 개선, 자산 매각 계획, 투자 유치 구조 조정 등 경영 정상화 방안을 담은 회생 계획안을 제출하면 법원이 이를 검토한 뒤 회생 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인가가 떨어지면 이후에는 회생 절차에 따라 빚의 일부 조정, 경영 정상화, 추가 자금 조달 등이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반대로 회생계획안이 채권자의 일정 숫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사업 구조가 수익성 회복이 어려운 구조일 경우 인가가 불허되면 법원은 회생 절차를 폐지하고 파산 절차로 전환합니다. 법원이 제출된 회생계획안을 심사한 뒤 이 계획을 공식적으로 승인할지, 즉 기업이 법원의 보호 아래 새롭게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허용하여 기업의 존속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중인 것입니다. 회생 결정 이후 시장에서는 초록마을 매각설 등이 다시 불거졌으나 현재까지 공식 매각 발표는 없습니다. 회생 절차 개시에 따라 거래업체들은 일정 기간 납품대금 지급이 동결되어 있어 법적 구조조정 이후 채권 변제 절차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 사례는 스타트업 생태계, 투자자 모두에게 중요한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정육업계의 실질적인 매출보다 단기적인 마케팅 효과에만 기대어 매출을 끌어올리려 했던 전략이 한계에 부딪힌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 결과 채권자와 직원들 그리고 협력업체들까지 고스란히 그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